중도적인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다 합쳐보면은 결국은 효과가 없거나 거의 미비하다는 결론이죠. 이 두 번째 그래프는 역시 비타민 A의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이는 것인데 역시 다 모아보면 이렇게 효과가 아주 비약하다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E의 이제 효과를 본 것입니다. 역시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비타민 E의 효과도 거의 1에 가깝다. 그러니까 먹으나 먹지 않으나 차이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복용하게 되는 종합 비타민의 경우도 이거는 이제 종합 비타민의 그 감염증 또는 폐렴을 얼마나 예방하는지에 대한 효과를 본 그래프인데 2005년도에 나온 종합 결과입니다만은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추가로 비타민을 섭취했을 때의 효과는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건강에 비타민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균형 잡힌 식생활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우선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좋다는 비타민제 다 챙겨 먹다 보면 과용되기 쉽죠. 그런데 이 비타민 섭취량에 최대 허용치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과용이 지나쳐서 허용치를 넘어서면 자칫 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비타민 A를 허용치 이상으로 섭취할 경우 간 손상을 비롯해서 출혈이라든가 골관절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E 역시 1000mg 이상 섭취하면 출혈 시 혈액응고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용성이라고 해서 가장 안심하고 많이 먹는 비타민 C. 하지만 하루 2000mg 이상 섭취하면 설사와 복통,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임산부들에게 중요한 엽산의 경우 역시 허용치를 넘기면 신장에 축적돼서 신장 비대증과 신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용 걱정 없는 가장 이상적인 비타민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먹음직스럽죠? 이 토마토 한 알에는 노화 방지와 혈액순환에 효과가 있다는 라이코펜 성분뿐 아니라 비타민 A를 비롯한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토마토 한 알을 챙겨 먹는 일보다 이 비타민제 한두 알 챙겨 먹는 일에 더 익숙해져 있는데요. 이상적인 비타민 섭취 방법의 비밀, 바로 이 속에 있습니다. 오전 11시, 조명희 씨가 힘겹게 잠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점심 무렵이 다 된 시간에 뒤늦은 아침 식사를 하는 조명희 씨. 그러다 보니 늘 하루 두 끼다. 혼자 마주하고 앉은 아침 식탁. 밥맛이 좋을 리 없다. 있는 반찬에 몇 숟가락 뜨는 것이 고작이다. 출근은 오후 1시까지. 그런데 출근 준비를 마친 조명희 씨가 집을 나서기 전 반드시 챙기는 것이 있다. 비타민이다. 불규칙한 식사를 비타민으로 보충할 수 있을까 싶어 먹기 시작한 것이다. 규칙적으로 먹는 거는 하루에 4알, 종합 비타민 1알. 중간에 생각나면 또 먹고, 사무실에서.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0여 분이 조명희 씨가 유일하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이다. 강남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조명희 씨. 그런데 이곳 책상 한켠에도 어김없이 언제든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비타민이 자리 잡고 있다. 비타민 먹는 시간은 따로 정해둔 것 없이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먹는다.
책상 서랍을 채우고 있는 것 역시 비타민 음료다. 항상 챙겨놨다가 생각날 때마다 음료수 대신 마신다. 이것저것 하루 동안 먹는 비타민 양이 많다 싶긴 하지만 비타민제를 줄이거나 중단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끊으면 좀 더 피로하지 않을까? 제가 좀 많이 남보다 피로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서요. 좀 불안하기도 하세요? 불안한 것보다 피곤하면 되게 힘드니까. 조명희 씨는 과연 비타민을 잘 섭취하고 있는 것일까? 올바른 비타민 섭취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팀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명희 씨처럼 비타민을 비교적 많이 섭취하고 있는 5명을 선정했다. 먼저 이들의 식습관에 대한 영양 상담이 이루어졌다. 평상시 비타민의 1차 공급원인 식사를 통해 얼마만큼의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2명에게서 비타민 E와 엽산이 약간 부족할 뿐 놀랍게도 5명 모두 식사를 통해 하루 필요한 비타민 권장량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의 영양평가를 해봤더니 실제로 그 식사에서 비타민이 부족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대체로 모두 그 비타민 섭취량은 그 우리가 권장하는 양의 권장량 이상의 것을 드시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비타민을 따로 추가로 드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를 통해 적당한 양의 비타민을 섭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과용량의 비타민제를 복용해온 5사람.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건강 및 체력 검진과 함께 제작팀은 특히 참가자들의 항산화 능력에 주목해보기로 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 하나인 비타민제를 과용량으로 복용할 경우 항산화 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5사람에 대한 항산화 능력 검사 결과 많은 양의 비타민제를 복용해온 때문인지 항산화 능력은 상당히 양호했다. 그런데 항산화 능력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감소해야 할 산화 스트레스의 경우 5명 중 4명이 기준선을 넘었으며 그중 이성구 씨와 조명희 씨는 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본인들이 미처 몰랐던 산화 스트레스 유발 요인들이 발견됐다. 고혈압이나 뭐 당 이런 거는 전혀 제가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지금도 고지혈증이 있고 혈압도 좀 높으시고 그다음에 몸에 요산도 높고 그다음에 그래서 신체 기능이 다 안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인자거든요. 이게 비타민 그렇게 섭취해도 조절을 못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은 산화 스트레스를 만드는 인자는 그대로 둔 채 고용량의 비타민제만 열심히 먹어온 셈이다. 몇 분이 해당되시는데 산화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비타민제 복용을 중지하고 대신 개인에 맞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실행해보기로 했다. 기간은 3주. 과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실험 10일째. 아침 8시. 조명희 씨가 벌써 잠을 깼다. 11시가 돼서야 힘겹게 몸을 일으키던 열흘 전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운동. 운동이라곤 해본 적이 없던 조명희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출근 전 1시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사이 조명희 씨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다. 잠을 일찍 자도 좀 잠이 오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일찍 자려고 이렇게 누워도 잠이 안 왔었거든요. 그리고 몸이 좀 가뿐한 것 같긴 해요. 그전엔 너무 몸을 안 움직이면서 좀 무겁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식사 패턴도 바뀌었다. 늦은 아침 식사로 인해 하루 2끼를 폭식 형태로 먹던 것을 하루 3끼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다. 반찬 역시 대부분 야채 위주로 바뀌었다. 비만 개선을 위해 칼로리를 낮추는